전 세계가 K9 자주포의 고해를 퍼붓고 있습니다. 폴란드, 노르웨이에 이어 이번엔 저먼 캐나다에서 K9 자주포 긴급 물량을 요청한 것인데요. 정말 이러다 K방산이 BTS처럼 전 세계를 휩쓸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소식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타미야TV를 구독해주세요. 지난달 캐나다는 국내 방산업체에 K9 자주포 긴급 물량을 요청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구매 수량은 16문에서 18문 정도 되는데요. 한화솔루션 관계자는 이에 대해 캐나다 육군이 M777 곡사포를 운용 중인데 상당수 물량을 라트비아에 투입하면서 캐나다 본토 방위 강화를 위해 K9 자주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그렇다면 K9 자주포의 어떤 점이 전세계 방산 시장을 매료시키는 것일까요? 이미 전세계 자주포 물량의 69%를 차지하고 있는 K9 자주포는 대한민국 국군에서 약 1,300여 문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와 삼성테크인이 개발했으며 1999년에 첫 시제 차량을 생산했는데요. 2014년부터는 1차 성능 개량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4가지가 크게 개량되었습니다. 신형 사격 통제 장치의 추가, 포격의 정밀도를 높일 수 있도록 GPS가 추가 장착되었으며 야간 잠망경을 열상형으로 교체하여 주야간 은밀한 정찰이 가능해졌습니다. 끝으로 보조동력 장치 APU가 장착되어 주동력 장치 대신 작동시켜 전력 소모를 줄일 수 있어 엔진 창정비 비용 등의 운용 유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개량된 K9은 2018년부터 K9A1으로 생산되어 실전 배치되고 있습니다. K9A1의 재원을 살펴보면 중량 47톤, 주포는 52구경, 155mm 곡사포이며 15초간 3발의 급속 사격이 가능합니다. 최대 발사 속도는 분당 6발이며 지속 사격은 1시간 기준으로 분당 2발에서 3발 발사가 가능합니다. 최대 사거리는 40km이며 탄약 적재량은 48발, 최고 속도는 67km이며 승무원은 5명입니다. 현재 운용 중인 국가로는 대한민국을 포함해 이집트, 인도, 튀르키예, 폴란드 등 총 9개 국가에서 운용 중입니다. K9 자주포의 대항마로 평가받는 자주포는 독일산 펜저하우비츠 2000 자주포가 있는데요. 펜저하우비츠 2000 자주포의 경우 1998년부터 독일군에 실전 배치된 기종으로 중량 55톤, 최대 사거리 40km, 최고 속력 60km, 12초 동안 5발을 연사할 수 있고 1분 동안 12발 발사가 가능합니다. 또한 2시간 이상 분당 6발 지속 발사가 가능한 최강의 자주포라 할 수 있는데요. 탄약 적재량도 60발로 K9보다 12발을 더 적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성능은 현재 대한민국의 K9A1 자주포보다는 우수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막강한 독일 자주포의 성능에도 불구하고 왜 세계 각국은 K9의 도입을 요청하는 것일까요? 크게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독일의 무기 판매 갑질입니다. 폴란드는 원래 독일의 레오파르트 2H 전차를 도입하려 했었고 독일과 협상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러나 내 돈 주고 사는 무기도 을의 눈치를 보고 을의 사정에 따라 구매를 해야 한다면 구매자는 당연히 선택을 망설일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폴란드는 동방에 작지만 강한 나라 대한민국을 선택하게 된 것인데요. 그동안 독일, 프랑스 등 서유럽 국가들은 동유럽 국가들에게 무기를 판매하면서 많은 갑질을 행사해왔다고 합니다. 하지만 동유럽 국가들에겐 다른 대안이 없으니 울며 겨자 먹기로 서유럽 국가들의 무기들을 수입해왔는데요. 동유럽 국가들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중국이나 러시아산 무기를 도입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는 가격과 대량 생산 가능 여부였는데요. 독일의 PZH-2000은 2002년을 끝으로 생산이 중단되어 현재는 대량 생산 체계 자체가 붕괴된 상황이라고 봐야 합니다. 이번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며 러시아와 국경을 가까이 맞대고 있는 나라들은 비상이 걸렸죠. 러시아의 확장 예욕이 우크라이나로 끝나란 법은 없으니까요. 그로 인해 동유럽 국가들은 동분서주 전차 자주포 등 무기 도입을 추진해왔습니다. 하지만 전차와 자주포를 수입하려고 해도 마땅한 구매처를 찾기 힘들었던 것이죠. 독일은 이미 대량 생산 라인이 붕괴되었고 가격도 너무 비싸서 서유럽에 비해 비교적 가난한 동유럽 국가들에겐 재정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미국산 무기를 수입하려 해도 미국도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해주면서 재고 물량이 바닥나고 있어서 쉽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 줄기 빛이 된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었던 것이죠. 대한민국의 K9 자주포라는 선택지는 최선이자 최고의 선택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특히 폴란드는 이미 K9 자체를 수입하여 AHS 크랩 자주포를 자체 생산한 경험이 있어 동유럽 국가들에게 대한민국 무기의 신뢰성을 전파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로 인해 대한민국의 무기에 대한 동유럽 국가들의 신뢰는 이미 상당히 쌓여있는 상태입니다. 독일 PZH-2000은 가격도 K9에 비해 2배가량 비싼데요. K9 자주포 대당 가격이 약 40억 원인데 비해 독일의 PHZ-2000의 가격은 대당 약 10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성능은 다소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지만
반면 고장도 빈번하여 실전 배치된 자주포보다 수리를 받는 자주포가 더 많을 정도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대당 단가를 낮추기 위해서는 다수의 국가들을 통해 대량 판매를 해야 부품 가격을 낮출 수 있는데요. 그러나 PHZH는 이미 2002년 생산이 중단된 상황이라 부품을 구하기도 어렵지만 부품 단가도 매우 높다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폴란드로 수출되는 K9은 K9A1 개량 모델로 2024년까지 48문을 수출하게 됩니다. 이후로 622문은 2026년부터 K9A2 모델로 폴란드에서 자체 생산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은 K9의 2차 개량 사업을 2016년부터 착수하였는데요. K9A2는 탄약의 추진제로 사용되는 장약이 충격과 열에 쉽게 폭발하지 않도록 국산 분감화 기술을 개발 완료하여 그 장약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분당 6발을 발사하던 K9A1에 비해 K9A2는 분당 9발에서 10발로 약 1.5배 발사 속도가 개선됩니다. 포탑 상부에 RCWS 즉 원격 사격 통제 체계가 적용되어 사수가 내부에서 원격 수정을 통해 포탑의 기관총 등을 통제할 수 있어 사수의 생존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포신의 경우 현재는 포탄 발사로 인한 포신의 마모로 약 1000발 발사 후 교체해야 했으나 크롬도금 포신을 적용하게 되면 약 1500발 발사 후 포신을 교체할 수 있어 포신의 수명을 더 연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사거리 연장탄을 사용하여 54km까지 사거리가 연장될 것으로 기대되며 K9A2의 전력화는 2026년쯤으로 예상됩니다. 폴란드도 2026년부터 K9A2로 개량된 자주포를 폴란드에서 자체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K방산 무기의 세계적 확산은 K9 자주포가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전 세계에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황금 같은 기회를 놓치지 말고 우리 K방산의 장점인 기술과 가격 경쟁력, 그리고 맞춤형 개량과 현지 생산 지원 등을 더욱 고도화하여 대한민국의 우방국을 확대하고 더불어 수출 효자 노릇을 더 오랫동안 할 수 있도록 육성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은 타미나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해주시면 보다 알찬 영상으로 보답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